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세 시세가 대출 나오는 금액보다 더 크다면. 안녕하세요, 엄 대표입니다. 책을 보면서 책에서 던져지는 화두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나누고 책 소개도 같이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고 싶었어요. 부동산 투자서를 우리가 왜 읽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Why에 대한 것과 How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읽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Why는 내가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가 라는 당위성을 찾아야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Why를 찾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적인 면 How를 알기 위해서 책을 본다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잘 달성을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골랐고요. 또 제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멘토님이기도 해서 램군 김재수님의 첫 번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 라는 책이고요. 2017년도에 출판이 돼서 오래된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배울 점이 많은 책이라서 제가 첫 번째 책으로 고르게 됐습니다. 1부는 월급만으로는 불안하다.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2부는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생각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투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부동산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손품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발품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만의 지역 분석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또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의 전환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부 램군의 실전 투자 이야기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고, 그 이후에 분양권 투자로 첫 집을 마련했던 이야기나 교통 호재로 투자 지역을 찾고 집을 넓혀가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인테리어를 통해서 상품 가치를 극대화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실제적인 부동산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6부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매매할 때 실제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 2부에서 이 이야기를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다 라는 부분들은 몇 군데 제가 꼽아봤는데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이런 부분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서문에서 투자와 실거주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매매가가 오른 것보다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 세입자에게는 더 큰 위험 요소다. 매매가가 오르면 배만 아프고 말지만 전세가가 오르면 더 먼 곳으로 밀려나야 한다. 내 집 마련이 재테크의 시작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 하더라도 나는 다른 곳의 집주인이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해서 반드시 그곳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순간 부동산 투자가 보이게 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의 저한테나 아니면 지금 예전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알려드리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모르는 분들에게는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 하더라도 나는 다른 곳의 집주인이어야 한다. 이 말 뜻이 뭔지 아시겠나요? 부동산에 처음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사놓고 이자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죠. 전세.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그런데 나는 대출을 받아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전세 시세가 대출 나오는 금액보다 더 크다면 전세를 줘놓고 지금은 당장 저 집에 실거주를 하지 못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미리 사놓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저 집에는 꼭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놓지 않고 그냥 돈만 모으고 있다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은 시점에는 아파트 가격은 올라 있을 확률이 더 크죠. 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인건비 오르고 공사 자재비 오르고 토지값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가격이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사놓고 거기 반드시 실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세를 줘놓고 나는 다른 곳에 임차로 거주하는 거죠. 거주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그 집에 갈 수 있게 하는 것. 전세 제도가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임차인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기다리게끔 해준 작용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2023년의 가격으로 지금 사놓고 나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집에 실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다시 또 더 상급지 아파트를 목표로 해서 계속 갈아타기 해가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죠.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세상에 눈을 뜬 사람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든 임대인의 입장에서든 전세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이 제도를充分 활용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지점에서 23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계속 꿈꾸는 삶을 살길 바랐고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으며 두근거림을 유지했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꿈을 버리지 않고 남들이 무모하다고 여기는 계획을 실행하여 결국 원하는 것을 쟁취해냈다. 독서는 그들의 변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꿈꾸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이루게 도와달라고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의 꿈을 돕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문장에서 저는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피고용인으로 평생 살 것인가? 내 꿈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고용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회사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우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항해의 출발점이다. 회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라는 생각은 요즘은 이제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주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꼭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는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걸 깨우치는 게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남들보다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대출은 위험해.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주제 파악이나 해라. 다들 한 번쯤 들어봤거나 고민해본 생각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식은 대부분 크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 체화된 것들이다. 체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뇌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이 모두 맞다면 나는 일찌감치 부자가 되어 있어야 했다. 결정적으로 내 주위엔 부자가 한 명도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진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나는 반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이 부분은 이걸 알아채기도 어렵지만 사실 알고 나서도 행동하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채고 행동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그리고 용기가 있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용기의 원동력은 절실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레임, 내가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체화되고 세뇌된 생각들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테크가 필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직장이 아닌 직업, 시간이 지나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 이제 재테크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월급의 가장 큰 맹점은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제로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너무 맞는 말이죠. 월급은 서서히 줄어들면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직장을 그만두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점차 앞당겨지는 정년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 월급 모래시계는 그 끝이 정해져 있다. 끝이 정해져 있는 모래시계는 깨뜨려 버려라. 모래시계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직장 그리고 나 자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급훈에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게 떠올랐거든요. 모래시계 역시 내가 깨고 나오면 나는 내가 준비해서 모래시계를 깬 거니까 나와서 사회에서 나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테지만, 내가 준비해서 깨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직장에서 갑자기 모래시계를 깨뜨려 버리면 나는 사회에 나와서
막막하기만 한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급 모래시계는 끝이 정해져 있으니 내가 모래시계를 깨뜨리고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행동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시간이 있어야 더 가치 있는 일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으면 오는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는 육아를 하면서도 공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고 실행해서 내 삶을 시간 부자의 삶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부가 마치는데요. 램군 이야기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그저 평화로울 뿐이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나를 일깨우고 변화시키기를 기다리지 말자. 어떤 특별한 계기로 다른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내 인생을 개선시켜 주길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1부에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용기와 실행력을 고무시키면서 부동산 투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부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이나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